현재 중국의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완벽하게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압송한 데 성공했는데요. 중국의 여론은 저걸 그대로 똑같이 대만에 해주자며 대만 침공 여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현재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 소식은 중국 SNS에서 큰 열풍을 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되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마두로 대통령 체포와 똑같이 대만에 대입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실제로 중국 SNS 웨이보에서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이 지난 3일 밤 사이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고요. 관련 콘텐츠는 5억 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매우 많은 사람들이 베네수엘라 사태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대만과의 갈등 문제를 비교하면서 앞으로 대만을 되찾을 때도 같은 방법을 쓰자는 여론이 많아졌다는 것인데요. 몇몇 중국인들은 미국이 국제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왜 우리가 신경 써야 하냐고 의견을 표출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 제국주의자들이 베네수엘라를 전격 습격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것은 우리 군이 대만을 기습 공격해 라이칭더를 생포하는 데 완벽한 청사진을 제공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내 민족주의 정서를 고조시켜버린 것인데요. 물론 당장 이에 따라서 대만 침공이 이루어지진 않겠지만요, 중국 내에서는 대만을 침공하자는 여론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분석하길 이러한 체포 작전이 중국이 군사 공격을 강화하는 데 여지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할 정도였죠. 당연히 중국 내에서 민족주의 정서가 크게 고조되다 보니까요, 대만 외교부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만 외교부는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 상황을 자세히 주시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동맹국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및 세계 안보, 안정,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대만 침공에 대한 여론은 중국 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요, 미국 내 전문가들도 우려하는 모습인데요. 라이언에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요, 비공식적으로 중국은 미국이 스스로에게 허용하는 것과 동일한 국제법 예외 권한을 중국에도 부여해줄 것을 미국에 강조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라일 모리스 미국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이 미미할 경우 시진핑 주석이 대만 군사행동을 고려할 여지가 생긴다는 추측은 과장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위험한 선례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마두로 대통령 축출 작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다 엇갈리고 있지만요,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몇 달간 많은 변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중 하나의 결과가 중국의 민족주의 정서 고조고요. 패트릭 크로니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자는 이번 축출 작전으로 인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야심이나 시진핑 중국 주석의 야망을 약화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중국이 대만의 정부를 장악하기 위해 훨씬 더 강압적인 접근에 나서도록 재촉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꽤 많은 전문가가 이번 축출 작전으로 인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유도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꽤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대만 내에서는 이러한 참수 작전은 독재 체제에 효과가 있는 것이라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만에는 그리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대만군도 수년간 반참수 작전에 중점을 둬온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중국군은 실전 경험이 없으며 대만군은 미국과 군사협력을 하고 있는지라 설령 중국이 참수 작전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중국 내부 여론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짚어야 점은 중국의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그것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구조의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국에서 여론은 방치되는 대상이 아니라 관리되고 필요에 따라 키워지고 때가 되면 다시 조여지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특히 민족주의 여론은 중국 공산당이 능숙하게 다루는 카드 중 하나입니다. 평소에는 과열되지 않도록 통제하다가도 외부 환경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고 판단되는 순간에는 검열의 강도를 느슨하게 하며 여론이 폭발하도록 놔두는 방식입니다. 이번 마두로 대통령 체포 소식이 중국 SNS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고 수억 뷰를 기록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이슈가 단기간에 이 정도로 확산하려면 최소한 당국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베네수엘라 사태를 대만 문제에 직접 대입하는 게시물과 댓글들이 대거 살아남았다는 점입니다. 중국 SNS에서는 민감한 정치적 표현이나 지도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논조가 빠르게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의 행동을 근거로 대만 침공을 주장하거나 국제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식의 과격한 주장들이 상당 기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중국 당국이 해당 프레임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았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중국 지도부는 이 여론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급히 진화하기보다는 어느 정도까지 확산하는지를 관찰하고 있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중국 체제에서 여론은 정책의 출발점이 아니라 정책을 정당화하는 재료로 사용됩니다. 먼저 지도부 내부에서 전략적 계산이 이뤄지고 이후 그 방향에 맞는 여론을 조성하거나 기존 여론을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대만 침공 관련 민족주의 정서 고조는 우발적인 감정 분출이라기보다 향후 선택지를 넓히기 위한 사전 환경 조성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여론이 충분히 달아오르면 이후 어떤 형태의 강경 조치가 나오더라도 내부적으로는 명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국민이 먼저 분노하고 요구한 행동이라는 서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위험한 지점은 이 여론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지도부가 뒤로 물러서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민족주의를 활용해 체제 결속을 다진 이후에는 이를 갑자기 억누를 경우 내부 불만이 다른 방향으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 점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여론을 키우는 과정은 언제나 계산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뤄집니다. 지금처럼 대만을 직접적으로 연상시키는 담론이 허용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당분간 이 프레임이 중국 사회에서 작동하도록 놔두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제 행동이 나오지 않더라도 주변국과 국제사회는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대만 침공에 꽤 진심인데요. 최근 몇 년간 내이멍구 자치구에 대한 대만 총통부를 본뜬 시설을 만들어 모의 공격 훈련을 여러 번 진행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계속해서 포위 훈련을 진행하며 언제라도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일본의 시사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참수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면서 정말 중국이 대만에 대한 침공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만을 향한 침투와 공작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훈련이나 무력 시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훨씬 더 집요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당장 2025년 기준으로 대만의 주요 기반 시설을 겨냥한 중국발 사이버 공격은 하루 평균 263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력망, 통신망, 금융 시스템, 항만과 공항 운영 시스템까지 광범위한 영역이 공격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한 해킹 시도가 아니라 실제 유사시를 대비한 사전 정찰과 취약점 탐색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대만 정보당국은 이 같은 사이버 공격이 전쟁 발발 시 타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디지털 선제 타격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대만 내부에서 적발되는 중국 간첩 사건은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를 보면 2021년 중국 간첩 기소 건수는 16건이었고 2022년에도 16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들어서면서 이 숫자는 48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64건으로 치솟았습니다. 불과 3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한 셈입니다. 대만 정보기관은 이 수치가 단순한 적발 건수일 뿐이며 실제 활동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침투 방식도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군 관계자나 고위 공무원만을 노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반 대만 국민을 포섭해 장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업 관계, 학술 교류, 친인척 관계, 온라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통로를 활용해 대만 사회 내부로 스며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감한 정부 정보나 군 관련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사건에서는 포섭된 대만인들이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제 유사시 수행해야 할 임무까지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들이 받은 임무의 성격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주요 시설을 파괴하는 공작, 특정 지역에 중국 국기를 개양해 심리적 혼란을 유도하는 행동, 친중 세력이 장악한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작업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일부 조직은 저격팀을 구성해 정부 요인이나 군 지휘부를 노리는 암살 계획까지 지시받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전이 아니라 무력 충돌 직전 단계에서 내부 혼란을 떼어하려는 전형적인 하이브리드 전쟁 양상으로 해석됩니다. 대만 국간정국은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매우 적극적인 정보 침투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현지 협력 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정보기관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은 단기적인 성과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만 사회 곳곳에서 연결망을 심어두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1년에 한 건 정도 중국 간첩 사건이 발생하는 반면 대만에서는 중국 관련 대형 간첩 사건이 거의 매달 한 번꼴로 터지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이는 중국의 정보전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중국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